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북한, 일단 기다려보라는 미국. 선대선, 강대강, 선하게 대해주면 선하게 대하고 강하게 대하면 강하게 대하겠다. 총비서로 직함을 바꾼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당 대회에서 신년사로 한 말입니다. 김정은이 이 말 외에 추가로 한 말은 주적은 미국이라는 말입니다. 김정은이 말한 선대선, 강대강, 주적으로 미국을 지적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관계 발언에 대해선 북한과 교류나 협력에서 한국이 미국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전과 다른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금으로선 사실 별 의미가 없으니 가급적 남북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적으로 미국을 지칭한 지는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북한 처지에서 제재안전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가 미국이니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만 북미 대화를 앞두고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했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미국은 지금 격변기라 불릴 만큼 정치적 혼란과 코로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모든 곳에 발 담그고 사는 미국이지만 국제 정세에 관여해 이런저런 역할을 하기가 많이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정세엔 최소한의 역할 이상은 무리이고 지금은 국내 문제를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군부가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관례를 깨고 바이든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미국이 국내 문제 수습에 몰두하다 보면 몹시 힘들어지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 이란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처지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베네수엘라는 근본 없는 반미를 외치고 있어서 최소한 반미가 아닌 정권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미국과 관계해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보통 친미 국가가 반미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부침이 필요한데 베네수엘라는 그토록 반미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겪는 정도의 마찰은 외교라는 것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미국은 노골적으로 야당을 지지한다며 지원을 숨기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반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실마리를 풀기 어려울 만큼 대화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최소한의 외교교통을 유지하고 만약이란 변수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다운 짓을 그냥 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려고 해서 다시 돌아와야겠습니다. 미국이 국내 문제에 몰두하고 미국이 벌려놓은 일에서 나몰라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G2인 중국도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도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도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합니다. 워낙 많은 세계의 자본과 산업체가 자리 잡은 중국은 그래도 버텨내며 성장할 여건이 되는 나라지만 이란과 북한은 쌀독의 쌀이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쌀독의 쌀이 가득 찬 적이 거의 없었던 나라입니다. 늘 바닥이 보이는 쌀독을 보고 살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사실상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이란 문제로 외교적 고립이 조금 발생하고 중국 문제로 지도력에 금이 간 정도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란은 한국 유조선을 피랍하며 절실한 이란의 사정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고 북한은 대화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선대선, 강대강이라는 표현과 주적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이란은 바이든이 본래 상태의 핵 협상에 복귀하리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핵 협정에 서명한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한두 가지 양보에 미국의 명분만 세워주면 복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와 같은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이란에 남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든지 핵을 빠르게 개발하든 해야 하는데 이라크의 몰락을 본 이란의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에 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핵 보유국, 북한도 핵 보유국, 대등한 나라이니 북한을 그렇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머리 조아리며 사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공식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비공인 핵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비공인 핵 보유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있고 이 나라에 더해 북한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 회담을 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ICBM 능력을 보여준 북한이기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북한은 될 수 있는 대로 핵 동결 정도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로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협상으로 조율하기 전 미국에 제시하는 조건이 그렇다는 것이죠. 북미 수교는 가장 자연스러운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개발할 때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미국의 태도가 변하자 그 제재는 사라지고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볼 때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긴 하지만 대등하게 상대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재를 지속하고 감시하며 놓아두는 것과 적극적인 협상으로 우선 핵을 동결하는 방안, 그리고 클린턴식의 일괄 타결 방안이 있습니다. 핵과 ICBM이 없다면 제재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동아시아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는 가장 유리하고 이익을 줍니다. 지금은 핵과 ICBM이 있습니다. 미국을 주적으로 부르는 못사는 나라가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인 나라가 핵과 ICBM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기엔 너무 꺼림칙한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악의 축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국가로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북한이 그런 표현을 듣기에 걸맞은 행동을 한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악의 축이 되고 싶어도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아래로는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과 경제 강국이면서 군사 강국인 일본이 있고 일본과 주변엔 미군이 포진해 있습니다. 공해상에 미사일 쏘면서 시위하는 것 외에 날뛰고 싶어도 날뛸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동아시아 긴장을 높여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지나치게 북한의 잔혹성을 부각한 것이지 1953년 휴전 이후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멈춘 이후 68년 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붙여준 악랄한 명성에 비춰보면 몇몇 사건이 있었음에도 미국이 불렀던 이미지에는 조금 초라한 게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버려두고 능력을 가소평가하며 긴장 유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만든 결과를 보았습니다. 1994년 클린턴이나 2003년 부시, 2010년 오바마 모두 북한과 핵협정에 합의하고 결과를 보지 못한 이유도 미국이 약속을 깨도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신감과 언제든 쉽게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신감은 실패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어느 정도 위력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와 안전,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걸 국제사회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외교 안보 진용은 현실적으로 핵 동결을 목표로 한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조차 북한이 핵을 동결할 의사를 보여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선대선, 강대강, 신년사에서 꺼낸 이 말은 북한을 버려두면 핵과 ICBM을 발전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혹시 미국이 못 알아들을까 ICBM의 정확성을 더 높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기 전과 어려움이 시작된 직후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지면 익숙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한 제재로 북한은 이미 어려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고통은 고통인데 일상적인 일로 적응한 것입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더 이상 북한에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미 수교와 종전선언으로 체제를 유지하고픈 바꿔 말하면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이란의 술레이마니와 같은 그런 일 안 당하고 맘 편히 살아가고 싶은 북한 김정은에 미국이 어떤 협상 카드를 내세울지 언제쯤 협상에 임할지 시간과 인내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핵무기라는 무기 가치는 보유 전과 보유 후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볼 때 핵을 포기하기 전과 포기한 이유가 별반 다름없는 협상 조건이라면 북미회담은 결실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외에 존재감을 알릴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공격에 빌미를 주는 행위일 수 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 처지에서 미국 반응을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억양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